박선원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 지금 김용현 장관이 고발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야 검찰 너 왜 민주당 박선원이가 자료 주는 걸로 나를 수사하는 거야? 진술 거부. 여기 심우정 검찰총장부터 해서 박선원 전부 다 고발한다. 이 수사를 정치적인 세력이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틀어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선원 뭘로 유명하냐면은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계속해서 선관위 서버 어딨냐고 물어본 사람인 거예요. 대답을 안 하니까 3시간 20분 만에 털어갔다니까 선관위 서버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가 꺼졌는데. 그러니까 서버에 집착하는 사람이고 노무현 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문재인한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한테 연락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해라.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좌파 진영에서 힘이 세거든. 그 다음에 문재인 때 상하이 총영사 상하이, 그 다음에 국정원장 외교안보 특보 1차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눈에 들어가지고 요번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이 친노 친문계에서 아주 고급 정보를 다루다가 이재명 쪽으로 영입이 됐는데 이 사람의 안보인식이 굉장히 기괴합니다. 친북 친중적입니다. 2010년에 민주당 천안함 사건 진상특별위에 자문위원을 들어가서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부정을 했습니다. 음모론자인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과 국제조사단이 다 북한 소행이라는데 안보 태세상으로 봐도 우리가 북한에게 당했다기보다도 우리의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모든 과학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북한이 발간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에 박선원의 주장이 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친중적이냐. 사드 배치는 중국을 설득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중국의 반발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비판하면서 이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거.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다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다. 사드 전자파 때문에 사람이 튀겨진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친중 친북적인 사람입니다. 또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과거 2010년에 통일한국이 되면 북한의 일부 지역을 중국에 떼어줘야 된다라는 말을 미국 고위 관계자에게 들었다. 여러분 이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출처를 제대로 못 밝혀요. 김준영도 이번에 조국당의 김준영이 뭐라 했습니까? 미국에서 윤석열 정부를 상종 못하겠다는 말을 내가 전에 들었다니까.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미국에서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하고 사과까지 요청했는데 사과 안 하죠. 김어준 보세요. 맨날 반미운동하던 인간이 결정적일 때는 미국한테 제보받았던 식으로 얘기해요. 미국에 누가 얘기했냐고. 그러면은 이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을요 소스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을 했는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친북 친중이야. 그죠? 근데 미국이 통일 정국이 되면은 북한의 일부를 중국한테 떼줄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통일 한국은 중국이랑 같이 가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뒤에서 수사를 주무르고 있는 거라고.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연세대 재학 중에 산민투의에 투신했던 사람이거든요. 산민투의는 85년 4월 서울에서 서울대생 1900명이 경찰 순찰차에 화염병을 던지고 방범초소를 습격하는 등 폭력투쟁을 벌인 사건을 시작으로 약 2달간의 전국 각 대도시에서 11건의 폭력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거의 폭동범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기간 중에 서울의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검경이 산민투의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국법법상 이적단체다, 산민투의. 미 문화원 점거 사건 당시 배후 인물로 지목이 되어서 구속이 됐고 2년 6개월의 신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뿌리 깊은 종북 주사파 반미운동가입니다, 이거.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뭘 했냐면은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묵혀놨었던 북한의 비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 해제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송금을 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말, 그 다음에 부시 임기 말 때거든요. 부시가 레임덕 와가지고 북한 핵 개발 잠깐 스탑하면은 자금 동결된 거 풀어줄게.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보증을 서가지고 야 잘됐다, 북한한테 돈 퍼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방코 델타 아시아에 미국이 금융 제재를 걸어놔서 북한이 돈을 못 빼 나갔던 돈이 2,500만 달러가 있었는데 그거를 실무진으로 나서가지고 돈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북한이 돈을 안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박선원이가 애가 타가지고 야 북한 왜 돈 안 가져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을 동원해서 2,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뭐 이적 행위죠, 이 정도면은. 이때 같이 누구랑 일했냐, 문재인 서훈이랑 일했던 거예요. 서훈은 나중에 국정원장 됐고 문재인 때. 그래서 문재인이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개를 서가지고 북한의 제재를 계속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핵심 실무진으로서 박선원이가 있었다라는 거. 이 사람의 사상은 만약에 북한이 잘못되면은 중국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쌈 싸먹는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인간이 계엄령 선포를 보면서 공포에 떨지 않았겠어요? 이 나라에 종북 주사파가 이렇게 많고 중국 간첩이 이렇게 많고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비상계엄을 보고 이 사람은 겁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가지고 선관위 서버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증을 하도록 회유를 하는 것 같다라는 제보까지 들어오고 검찰 쪽에 이상한 정보 넣어가지고 김용현 장관이 고발한다, 이렇게 지금 싸움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선원이는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김어준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민주당이 손절쳤다. 가짜뉴스라서 공식 보고서로 채택을 안 한다. 이런 뉴스가 나갔는데 그런 뉴스가 나가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어준 방송 나가서 사과까지 했어. 김어준이가 뭐 사살조 생화학 무기 뭐 이상한 뭐 미국한테 제보 들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민주당도 이거를 보고서로 채택을 안 해. 이런 기사가 나서 김어준이가 좀 곤란해졌거든. 근데 박선원이가 바로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가짜뉴스를 취급한 건 아닙니다. 바로 가서 단도를 쳐. 이런 괴상한 음모론까지 다 사실로 둔갑해서 내보내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김경현 장관이 야 박선원이 너 정체 다 한다. 김경현 장관은 수방사 사령관 출신이고 북한 도발이 심할 때는 2년간 집에 안 가고 그냥 국방부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누가 간첩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박선원이 문재인 때 개파치고 노무현 때 북한한테 돈 줄라 그러고 다 알아. 근데 이 인간이 검찰에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검찰을 흔들려고 한다. 그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 수사가 내란이다.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단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직권남용으로 일단은 엮어놓고 내란죄로 이렇게 이어가려는 이런 시도 버벅인 거예요. 막 역공을 하고 있고 심우정 총장 밑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있는데 당신도 고발한다. 박세현 왜 중요하냐면은 박세현이 누구의 측근이냐? 한동훈의 측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총대를 메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수사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가 한동훈의 현대고 후배야. 서울대 후배고. 더 중요한 거는 박세현의 아버지가 누구냐? DJ 정부 때 검찰총장을 했었던 박순용 변호사의 아들이 이 사람인 거예요. 박세현. 이 사람의 아버지가 DJ 때 활약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가 전 대전 고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검찰 재직 시절에 박세현의 아버지랑 절친이었다는 거예요.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세현 이자도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칼춤을 추는 거거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니까 검찰에. 근데 뭐 대통령 구속시키겠다 그러고 막 내란 수계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김경현 장관이 야 너네 배후에 누가 있냐? 중국이야? 한동훈이야? 조선일보야?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금 물들었거든. 그래서 한동훈이가 사퇴 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영장에 무시무시한 내용이 낱낱이 까지지 않겠나.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라서 폭발적인 게 나올 거라고 계속해서 선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향한 체포조가 있었대. 물증 있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한동훈이가 칼춤을 추고 선동가 한동훈, 안에서는 한동훈이의 후배이자 아버지와 장인이 절친인 요상한 관계에 있는 박세현이가 계속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도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했어요. 판사 체포? 거짓말하지 마라.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사. 그런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이런 시도 너무 위험하다. 이러한 가짜뉴스 를 퍼뜨린 김성회 민주당 의원 고발한다. 그래서 김성회 의원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조만간 진실이 속속 밝혀질 사안입니다.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라면서 일단은 도망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곽종근 사령관도 처음과 진술이 달라졌어. 이 사람이 희한한 게 사건 털리자 바로 민주당 유튜브에 나가서 수사기관도 아니고 제가 잘못했고요. 눈물 찔찔 흘리면서 대통령 시켜서 다 했다. 이것도 이제 이상하다고 국힘이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붙은 사람도 문재인 때 활약을 했었던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가 붙어가지고 조지호 경찰의 증언이 바뀌고 있다. 이것도 지금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상태고 김성현 민주당 의원이 이걸 떡밥을 물고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무죄를 준 판사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거 고발하니까 바로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떳떳하면 소스를 똑바로 밝히라니까. 녹취록을 까든 조지호 경찰청장의 육성을 까든. 근데 저거들이 지금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외압을 하는 거를 본인들도 알거든. 이런 쪽으로 계속 원점 타격해야 돼.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한 방에 되실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의 변호사가 민주당 성향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이상한 걸 시켰다는 쪽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 곽종근 이 사람도 말 바뀌고 그러고 있죠. 여기도 지금 국힘이 의혹 제기를 한 상태고 민주당 변호사들이 붙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위증 받으니까 바로 그만두고 도망갔다. 그 다음에 김어준이 뒤에서 괴상한 어떤 음모론을 막 펼치는 거야. 생화학 무기와 뭐 북한군과 미국한테 제보를 받았다라든지. 그 다음에 박선원이는 이런 음모론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서 방송에서 또 낄낄거려. 이런 자가 지금 검찰한테 지금 외압을 주고 말이죠. 근데 여기에 또 이게 한동훈이랑 이게 또 친하단 말이야. 야 박세현이가. 이거 보면은 거의 한 팀 아니냐 이거. 또는 한동훈이가 결정적일 때 수사 내용을 바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다행히도 전부 다 맞고서 검찰이 진술 안 한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도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죠. 그죠? 대통령도 수사든 탄핵이든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배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캐주시고 기자님들이 제발 진실 보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보면요. 이런 사법 방해를 원래 자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케이스인데 이화영이가 처음에는 이재명한테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죠. 검찰에.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민주당 쪽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회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화영 부인이 찾아가가지고 당신 미쳤냐면서 막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말이 바뀌어. 아, 나 사실은 이재명한테 대북 쏜 건 사실 말한 적 없습니다. 김성태가 나한테 술과 연어를 사주면서 나를 회유를 했다.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고. 그래서 내가 잠시 헷가닥 한 거지. 나는 오히려 김성태와 검찰한테 당했다.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재명의 외압에 굴한 사람이 이화영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2심의 재판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술 먹고 연어 먹어가지고 회유당했다라는 거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정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연어나 술로 인해서 진술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게다가 이화영의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영상 녹화실 창문은 굉장히 작아서 바깥에서 감시가 힘들기 때문에 술과 연어 파티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변호사가 얘기를 했거든. 근데 검찰이 증거를 딱 깠는데 무슨 좁은 창문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큰 창문인데. 그러니까 이화영과 이화영 변호사가 거짓말하는 게 딱 보이니까 그냥 재판부에서 껄껄 웃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당신 유죄. 대북 쏜건도 이재명을 위한 거 맞으니까 유죄.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사법 방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곽종근 사령관이랑 조지호 경찰청장을 흔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자꾸 이제 내란 소견으로 몰아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꼬이는 수사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위기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위기를 언론이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수면 아래를 보면은 수사가 꼬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검경 공수처가 지금 서로 경쟁하다 꼬이고 있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지금은 경향신문, 매일경제, 동아일보, 조중동 전부 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칼춤을 추고 있는데 좌파랑 경제지 동아일보 가리지 않고 뭘 계속 지적하고 있냐면은 검경 공수처 수사권 넘겨라. 서로 싸우다가 윤석열만 웃고 있다. 검경 공수처 계엄 수사 난장판이다. 내란죄 수사 경쟁 배가 산으로 가선 안 된다. 야, 대통령 빨리 잡아 넣어야지. 너네 경쟁하면서 그렇게 꼬이면 안 돼. 시간 가고 있으니까. 그럼 윤석열만 좋은 거니까. 지금 그런 어떤 불안감이 섞인 사설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 이게 어째된 일인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은 검찰이 지금 구속을 한 분들입니다. 김경영 장관 이하 박한수 여인영. 자, 노란색 맨 처음에 경찰이 체포 시도를 했다가 검찰이 야 체포 안 돼 석방시켜. 석방시켰다가 공수처가 2차로 체포한 케이스고, 파란색 마크는 노상원 전 작전사령관 김경영 장관과 이번에 뭔가를 꾸몄다고 일단 알려져 있는. 근데 이 사람은 또 경찰이 체포했어. 이 뭐냐면은 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려면은 한쪽 수사기관에 몰아가지고 빨리빨리 이게 통합을 시켜야 되거든. 증거도 한쪽 기관에서 딱 모아서. 근데 지금 보면은 김용현 장관은 검찰이 데려갔고, 문상호 작전사령관은 공수처가 데려갔고, 노상원 전 작전사령관은 경찰이 데려갔어. 증거도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이 처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하겠다고 하다가 여러 군데에서 법조문에 대한 지적이 들어온 거예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공수처가 계속 내놓으라 했어요. 수사권을. 그래서 공수처한테 검찰이 울며 겨자 먹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또 공수처에 잊혀버렸어. 근데 공수처는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출범 이후에 5년 동안 기소한 사건 중에 유죄가 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실력이 형편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판 5분 전에 지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 누가 만들었냐면 민주당이 만들었거든.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졌고, 검찰을 뽀개겠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실적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언론사들이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빨리 지금 정리하라니까. 이러다가 헌재에서 6인 체제에서 판결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헌재에서 심리를 하는 와중에 특검이 출발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수사를 해가지고 막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흔들려가지고 탄핵이 맞네. 그래서 인용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헌재에서 6인 판결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데 이거 빨리빨리 수사 내용이 안 나오는 구조로 지금 가는 거거든. 자승자박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이고 뭐 수사하던 헌재도 한판 붙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수사죄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수사를 할 수는 있어도 또 기소권은 없어. 수사를 한 거를 검찰한테 결국에는 이첩을 시켜야 돼. 이재명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와중에 김용현 장관은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야 검찰총장, 특수본 본부장, 박선호이 너네 임마 그 이상한 놈들 아니야? 맞고소. 이 와중에 민주당 애들이 어쨌든 저거들이 이겨야 되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곽종근 사령관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법리적인 다툼은 여기 있는 분들이 하겠지만 우리는 바깥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정치 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짜뉴스를 계속 잡아내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위증하고 있고 증언이 바뀌고 있고 이자들의 정체를 계속 까발려서 여론전을 펼쳐줘야 돼. 그래야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고 우리가 종국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봅시다. 이 와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라고 의혹이 제기된 곽종근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럼 과연 검경 공수처는 왜 이렇게 수사에 빨리 나설 수 있게 됐는가? 누가 고발했을까? 그걸 알아야 돼. 누가 고발했을까?
바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이란 자가 군 관계자 27명을 고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가 뒤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어떤 자가 고발을 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언론들이 보도 안 하는데 이거 빨리 보도해 주십시오. 임태훈이라는 자는 전적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뭐냐면은 군 내에서 동성애를 하는 게 인권이다. 군 내에서 부당한 어떤 외압을 받은 사람을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근데 본인은 양심적인 병력급으로 군대를 안 갔다 왔어. 뭔 자격 있다고 군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임태훈이라는 자는 어떤 전적이 있냐. 2011년에 전익수 준장이라는 분이 성추행 사건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야 구속 수사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로 왜 시끄러워지니까 이런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은 거예요. 전익수 준장이라는 분이 2021년에. 그래서 군인권센터가 전익수 준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깐 거예요. 야 이거 스모킹 건이다. 그래서 전익수 준장이 당시에는 성추행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사람으로 막 질타를 받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녹취록이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녹취록을 까가지고 한 사람을 바보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자는 또 누구냐? 최상병 사건 때 뒤에서 계속해서 대통령과 임성근 사단장을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탄핵을 시키려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자가 요번에 27건의 고발을 해가지고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럼 군인권센터에 누가 또 후원을 했냐? 미국의 조지 소로스가 후원했어요.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조지 소로스가 공개적으로 2018년에 2년간 2억을 기부하겠다. 군인권센터에. 조지 소로스는 어떤 인간이냐면은 전 세계에 국가와 가정과 성을 해체하는 모든 단체한테 돈을 뿌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안티파한테도 후원을 해가지고 미국을 뒤집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자가 군인권센터에 후원을 했어요. 이 잘 보십시오.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자, 첫 번째 한동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뒤에.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공수처, 경찰, 검찰에 다 빨대를 꽂아서 위증을 해가지고 여기에 잘못된 자료를 넣고 있는 정황이 지금 발견이 되었고 민주당 변호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고발한 주체는 누구냐면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인 거예요. 이 자는 조작된 녹취록을 틀어서 군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고 이 단체는 안티파에 후원을 한 조지 소로스가 후원을 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수사의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지금 내란 수사를 하는 게 내란이거든.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을 왜 덤비냐고. 공수처 엄밀히 따지면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공수처 당신들도.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는 큰 범죄인데 본범죄가 아닌 간접범죄로 시작을 해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규정을 딱 찍고 시작하는 게 위법 아니냐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역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뒤에 냄새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